박현아 의부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트럼프의 수혜를 받으면서 우리도 트럼프 랠리 뉴욕 시장처럼 좀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어요. 뭐 가파른 상승은 아니지만 골고루 이제 트럼프 수혜주들이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에 따라서 시장이 또 출렁출렁거리고 이슈들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어제는 관세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서 시장이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또 중국에 2월 1일부터 관세를 10%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세 나라에 대한 관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라든지 아니면 펜타닐, 마약과 관련해서 이걸 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뉘앙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관세를 좀 부과하고 있다. 이 포인트는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트럼프 취임 이전부터 사실 이런 이슈들은 기사화돼서 많이 나왔고 시장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으로 자금은 계속 유입될 건데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정책 모멘텀을 가진 그런 섹터 그리고 실적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약 바이오도 관련해서 좀 오르고 있는데 기술 수출, 향후 K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섹터들 그런 부분 발빠르게 찾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을 그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일단은 양시장이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또 업종, 섹터, 종목까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분위기 싱크풀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큼직큼직한 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수혜주들이 지금 순환매를 돌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선, 방산 이런 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트럼프 수혜의 넘버 원 투다라는 걸 어제 입증을 했고요. 오늘은 또 다음 턴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력설비, 전선, 원전, 우주항공, 양자 컴퓨터, 드론, AI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돌면서 오늘은 이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AI 소프트웨어, AI, HBM 이렇게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손정희 회장 그때 투자 더 해달라,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소프트뱅크와 그리고 오라클 그리고 오픈 AI가 합작사를 만들어서 엄청난 AI 투자를 하겠답니다. 스타게이트라는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면서 백악관에 이 세 명을 데려와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AI 투자를 본격적으로 속도전할 것이다.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밀접하게 연관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은 없지만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주가 엮이면서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AI 투자,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 전력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전력 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에너지가 당연히 또 연결되면서 원전주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주항공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데 화성에다가 성적이 꼽겠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국 시장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우주 관련 종목들이 좋았거든요. 우리 시장도 역시 우주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역시 트럼프가 양자 컴퓨터 개발에 뭔가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동반되면서 뉴욕 시장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엄청난 급등을 보였고 우리 시장에서도 다시 양자 컴퓨터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제 잘 갔던 조선방사는 좀 쉬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 발표하는데 좋은 실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에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급락했던 2차 전지 오늘은 조금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셨는데 당연하죠.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첫 번째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상 최대의 AI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하고 자랑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5천억 달러면 이게 얼마냐면요. 무려 720조입니다. 물론 단번에 720조를 투자하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총액이 한 720조 정도 된다라는 것인데 오픈 AI가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 소프트뱅크 그룹도 포함되어 있고 미국의 오라클도 함께 이 세 회사가 합작회사, 합작범인을 만들어서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 AI 투자, AI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세 개 회사가 초기 투자로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답니다. 143조 원을 초기 투자를 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5천억 달러까지 투자를 해서 AI를 개발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회사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합작 협력사로 같이 참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자, 이 프로젝트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AI 프로젝트, AI 개발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꿨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바이든 대통령이 방어적으로 AI를 개발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공격적으로 더 치고 나가서 시간 속도 싸움으로 AI를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비상명령 발동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러면서 미국 내에만 해도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AI 프로젝트, AI 투자에 연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 테마성이 좀 짙은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다시 돌고 돌아 SK하이닉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AI 투자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관련주들 꼽아왔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을 좀 비교해 드릴게요. 오늘 삼성전자는 소폭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138만 주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외국인의 매도는 나와요. 26만 주 정도 매도는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NH투자증권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 리포트를 분석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는 21만 9,500원인 걸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SK하이닉스는 그 고성능 메모리 이쪽이 좀 요즘에 강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의견 비율 제시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와 연결되는 종목들이 여기 딱 보이는데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흐름이 괜찮고 6% 상승하는 흐름에서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도 유입이 됐습니다. 현재 12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SK하이닉스와 DIT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3E 양산 라인에요. 반도체 수율 개선을 위해서 레이지 어닐링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11% 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기다란 장대 양봉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PSK 홀딩스예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작년 4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호실적 관련 리포트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현재 7%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 주가가 58,400원 선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중에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HBM 관련주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시죠. 자, 트럼프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봐야 하는데 앞서서 소개해드린 이 AI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는 오늘 전력 설비나 전선 종목들이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반도체 HBM도 더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도 알려드리겠고요. 자, 트럼프 랠리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 취임하고 나서 첫 시장이 펼쳐졌는데 뉴욕 시장 너무 좋았거든요. 대부분의 이 트럼프 수혜주들이 올라가면서 뉴욕 시장은 청신호를 켰습니다. 우리는 어제 조금 엇갈렸죠.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하고 말하는 이 코멘트에 따라서 울고 웃는 그런 업종들이 극명하게 나누어졌습니다. 변동성도 좀 심했고요. 어제는 우리 시장에서 승리했던 건 결국에는 조선주와
방산주였습니다. 조선 방산이 트럼프의 우리나라에선 수혜주 넘버 1, 2라는 걸 증명했고 이제 오늘은 조선 방산이 쉬어가니까 그런 수급이나 관심이 원전 쪽으로, 로봇, 우주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력 설비와 전선 쪽으로도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 랠리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돌아가면서 아마 상승세를 보여줄 것 같은데 그 열차를 타이밍 좋게 잘 타야 저희가 수익을 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더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도 오늘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A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AI 전반적으로 좋은 생태계가 구축되고 그게 파급 효과가 커지면서 양자 컴퓨터도 결국에는 수혜를 볼 거다. 이러면서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리게트 같은 종목이 46%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 최근에 한번 눌렸는데 다시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젠슨 왕, 마크 주커버그의 얘기보다 트럼프의 얘기가 더 세겠죠? 양자 컴퓨터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자, 로봇도 오늘 좋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미국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만들고 있고 의료 로봇도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좋게 부각을 받으면서 이런 로봇도 트럼프, 일론 머스크의 수혜주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 수혜주들 오늘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8%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가스 터빈 시장에 큰 문을 열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BHI는 오늘 17% 넘는 급등세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긍정적인 매수세가 더해지는 건 최근 실적 시즌에서 당연히 실적단의 혹평가 때문입니다.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어제도 잠시 언급해드렸는데 지구 관측 위성 기술 개발 기업인 루미르가 오늘 뛰죠. 7.6% 강세를 보이고 있고 스페이스 X와 관련돼가지고 튀는 그쪽에 우주 발사체용 첨단 금속을 납품 중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7%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중에 로봇주도 안 보면 섭섭할 것 같아서 하나 골라봤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죠.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개발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주시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술 개발의 흐름들이 어디까지 갈까요? 오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테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넷플릭스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간밤 새벽에 넷플릭스가 장 마치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넷플릭스가 거의 14% 상승 탄력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7분기 연속 순이익이 증가했고요. 유료 가입자 수가 3억 명을 돌파했답니다. 3억 명이면 도대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넷플릭스를 보는 겁니까? 자, 4분기 매출, 지난 4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16% 증가했고 순이익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4분기의 실적이 좋았고 4분기의 가입자 수도 무려 1,900만 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지난 연말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오징어 게임 2가 공개가 됐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흥행이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징어 게임 2의 시청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 늘어난 가입자 수가 4분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것이 오징어 게임 2 덕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또 넷플릭스가 NFL 풋볼 같은 그런 스포츠 생중계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입자가 늘어면서 4분기의 실적이 워낙 좋았습니다. 이러면서 넷플릭스의 주가가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넷플릭스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가가 뭐 강하게 튀어 올랐다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는 있는데 얼마 전에 뭐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 협력하겠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있었고 관련된 콘텐츠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 흐름에서는 아티스트 스튜디오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인데 이 둘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트는 이정재 배우가 최대 주주로 23% 넘는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요. 부각을 최근 받았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1.6% 떨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위즈 윅 스튜디오는 1월 들어서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 이 기업은 드라마, 영화, 예능 이런 쪽으로 밸류 체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FX라고 시각 특수 전문 효과를 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덱스터 1%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쇼박스 이거 연속해서 떨어지더라고요. 4거래 연속 떨어지는데 오늘도 0.8% 하락하면서 3,000원 밑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 관련주 10위가 좀 엇갈리네요. 이것까지 챙겨드립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트럼프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우리 시장도 조금 더 힘을 내기를 바라면서 이제 개장하고 1시간 정도 뒤 종목별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시죠.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 진행되는 동안이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궁금증, 종목에 대한 거, 시장에 대한 거 이야기 편안하게 올려주시면요. 파트너님과 함께 이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장 얘기부터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하고 처음으로 미국 증시가 열렸습니다. 우선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미국 증시에 좀 집중적으로 보셨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3대 지수가 다 오른 이유는 네. 다른 게 아니라 이 중국에 대한 특히 이제 일반 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입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그걸 행정명령으로 첫날 사이닝하겠다고 했는데 말만 그랬지 실제로 그 사이닝에 그 안건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가 뭐가 안도레릴리 할까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보편 관세라는 게 10%에서 20% 정도를 매기는 게 뭐 매달 한 2%, 3%씩이 됐든 뭐가 됐든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모든 상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걸 실제로 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미 연준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일단 상황을 보자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뚜껑을 열어봤는데 이 첫날 멋지게 사이닝을 하면서 대중 앞에서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안에서 사이닝한 게 아니라 대중 앞에서 이렇게 행정명령을 사이닝한 건 처음입니다. 쇼맨십을 진짜 잘했는데요. 역시나 이 트럼프는 예전 일기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쇼 엔터테이너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그렇게 강조했던 이 보편 관세는 일단 부과하지 않더라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이 20% 정도의 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 멕시코와 이 캐나다를 또 긴장시키고 있고 또 우리 한국의 기아차 같은 경우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멕시코 지역에 이 부품,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부품을 조달해 오는데 그 부품마다 20%씩 관세가 붙으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또 이슈화 될 것이고요, 앞으로. 그다음에 트럼프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에너지 비상사태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화석연료를 드릴링 계속 파서 이제 계속 이 시추해서 이걸 팔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추하고 수출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수출하는 그 미국 내 LNG를 개발을 해서 그걸 판매하는 쪽은 대서양과 태평양 건너서 우리나라와 이 유럽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LNG를 러시아에서 값싸게 사왔었는데 러우 전쟁이 발생하면서 러시아로부터의 수출을 완전히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거를 태평양 건너서 비싸게 사오든지 아니면 저 중동에서 사오는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요번에 미국이 트럼프가 이런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 LNG의 수출을 허용하겠다라고 말을 한 건 태평양 건너서 우리나라에게 또 일본에게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LNG는 파이프로 오는 게 아닙니다. LNG 운반선에서 오죠. 그 LNG 운반선을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만듭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가 우리나라 조선사에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조선사에 대해서 요즘 마음 놓고 사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싸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화성 탐사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이 TV에서 일론 머스크를 딱 보여줬는데 신나게 두 주먹 벌끈 쥐고 점프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가 이 민간 기업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같은 그 민간 우주 개발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죠. 나사로부터 이 민간 우주 개발 회사로 이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단일 수장이 됐다는 사실은 지금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원래는 두 명이 중복으로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지만 결국은 일론 머스크 혼자서 정부 효율부 단일 수장이 됐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권이 트럼프 정부에 더 강하게 이 입김을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트댄스의 틱톡 금지가 75일 동안 유예됐습니다. 이 문제는 미중 간의 이 무역 전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틱톡 미국 법인을 과연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할지 아니면 다른 면으로 해결될지 이 틱톡에 해결되는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애플이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게 중국 내에서 애플 아이폰의 판매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애플이 이렇게 실적이 나빠지고 애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 시가총액 1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이 부분의 뒷얘기가 좀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곳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을 간밤에 정말 또 많은 이슈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종목들의 희비도 좀 엇갈렸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또 이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파트너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이슈들 좀 궁금한데요.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지금 우리 시장은 경제 외적인 요인과 경제 내적인 요인 두 가지 요인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이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동을 부린 것은 이건 진짜 경제 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불안한 나라에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경우에는 국가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에 걸리는 조항이 이런 상황이죠.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만 우리 시장도 안정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 주한미군과 직접 통화도 했었는데요. 그런 장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중수로를 주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할 때 협상은 미국이 하고 그 뒷돈은 우리와 일본이 됐던 거를 기억할 겁니다. 앞으로 이 북한이
이 미국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또 우리 경제 외적으로 또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우리 시장에서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이라고 해서 SDV라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여기에 관련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전기차를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카로 SP2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한 1,000대 정도를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KF-21 보라매 전투기를 우리가 한국형 전투기로 해서 만들 때 시제품을 6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테스트했던 걸 기억할 겁니다. 현대차가 이 XP2라는 테스트 차를 만드는데 이걸 1,000대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겠다는 것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전기차나 친환경 자동차 쪽에 발전하는 모든 이슈들을 다 이 SP2를 통해서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현대차가 이 3단계 자율주행에서 다른 경쟁자들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걸 추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3단계 자율주행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뒤떨어지면 앞으로 이 시장에서 전기차와 친환경차 또 이 자율주행차에서 우리 현대차는 뒤떨어지게 되고 우리 한국은 수출에 큰 몫을 차지하는 자동차가 뒤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한국 경제에 큰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잘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선주에서도 HD 현대중공업이 4조 원 규모의 프랑스 컨테이너선 12척을 1월 달에 수주했습니다. 우리 조선사 또 삼성중공업도 3,800억짜리 그 LNG 운반선을 또 수주를 했고요. 우리 조선사들은 지금 독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주들은 우리 한국 조선사들에게 계속 배를 맡기고 싶어 합니다. 왜? 기술력도 뛰어나고 이 한국의 배는 그 2, 3년 걸리는 굉장히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이런 것들을 주로 수출하는데요. 그렇게 만든 배들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비슷한 경우 예전에 LN선을 중국에다 맡겼다가 중국 그 조선사 앞바다에서 배가 움직이지 않아서 거기에 들어간 AS 비용하고 그것을 선주들이 과거에 많이 부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중국에 이 그러니까 발주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가의 LNG 운반선이나 이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대부분 한국 우리 몫이 되죠. 근데 문제는 독이 부족합니다. 그런 만큼 조선사들은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 호황이 갈 거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싸다고 12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이 상장 폐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건이 굉장히 강화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가총액도 그렇고 이 저가주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번 3월 달 정기주총에서 12월 결산법인 중에 저가주 중에 퇴출되는 관리정보로 지정될 종목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좀비 기업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저가주들, 동전주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 싸서 그까짓 건 뭐 그냥 술 한 잔 마실 돈으로 한번 사지 했다가 술 한 잔도 못 마시고 그 돈 날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번에 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대유와 조강 IRI를 상장 폐지 결정한 것도 이러한 연장성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이 안 좋은데도 주가가 오르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서 오르는 이런 대형주들,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공매도를 염두에 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 가지 많이 안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이 변동된 거에 대해서 눈치 보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국내에도 체크해야 될 이슈 너무나도 많습니다. 김대현 파트너가 이에 대해 좀 일봉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삼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파트너님께서 좀 주목하고 계신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섹터에 있으면 어떤 거 있을까요? 역시 돈이 가는 쪽을 봐야 되죠. 돈 가는 거. 그럼 트럼프? 현대차가 한 네. 24조 원을 이번에 투자한다고 했는데요. 현대차. 그 24조 원을 투자하는 부분이 이 네. 자율주행 쪽에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드렸던 SP2 프로젝트라는 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예요. 이게 시제품 자동차를 한 1,000대를 생산한다는 게 이게 기존에 없던 일입니다. 그만큼 현대차가 3단계 자율주행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에 일시에 자금을 투자해서 이걸 추격했다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정의선 회장이 3단계 자율주행 상용화하겠다고 말한 게 벌써 2년 됐습니다. 남양연구소도 2억을 못 해냈고 또
그 다른 현대차의 다른 연구원들도 못해서 그 관련된 임원이 바뀌기도 했죠. 그러면서 현대차는 도요타하고도 손을 잡았습니다. 도요타도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이면서도 이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선 회사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만큼의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도요타입니다. 그래서 도요타와 그 도요타 회장과 지난해에 정의돈 회장님이 2번이나 만나면서 이런 수소 자동차, 그러니까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과 또 이 전기차, 특히 이제 자율주행 부분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말을 했던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 자율주행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이 SDV라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전환하겠다라고 정책을 발언하는 게 이게 프로젝트 SP2라는 테스트 차량으로 이제 구체화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해소될 거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이 자율주행에 직접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에서 자율주행은 빠르게 발전할 겁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3단계 자율주행부터는 이게 단순히 R&D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실제 돈을 버는, 즉 상용차에 이 기술이 포팅이 돼서 이 자율주행 기술 때문에 그 차를 사게 되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 자율주행부터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 기능을, 이 기술을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를 현대차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쪽에서 현대 오토에버나 또 퓨런티어, MC넥스 같은 회사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이 모이는 그런 산업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주시면 자율주행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와 관련해서 어제는 조금 좀 흔들렸던 네. 기업이 좀 신재생 관련된 섹터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태양광 이야기를 또 들고 오셨습니다. 여전히 잘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죠? 네. 일단 그 트럼프가 하던 짓 그대로 또 했습니다. 그 뭐냐면 네. 파리 기후협약 탈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일기 때 벌써 했었고 이 대선 기간에도 말해왔던 거라 누구나 다 알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이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어제 우리 증시에서 많이 하락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나중에 몇 달이 지나서 이게 발목부터 상투까지 오른 뒤에 보면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수익이 안 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태양광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투자를 못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이쪽으로 개발된 이런 에너지를 갖고 우리 재화들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리백이라는 협약을 맺은 대기업들은 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해서 에너지 개발된,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개발된 에너지를 갖고 재화를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됐죠. 삼성전자도 지금 SK하이닉스도 현대차도 큰일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지난 3년 동안 못했던 투자를 올해 2025년에 쏟아 부을 겁니다. 이거는 4년 후에 이 트럼프 정부가 끝나는데 우리가 2050 탄소 제로라고 합니다. 국제 협약을 맺으러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로 만들어서 우리 그 기후를, 그러니까 우리 이 생활을 변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이 사이에 4년입니다. 트럼프 임기는 4년이고 그 4년 동안 미국이 투자를 더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그 트렌드에 역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이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SDN 같은 회사들을 관심권에 두고 보시고 이 회사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또 이 회사들이 투자해서 만들어낸 태양광 전기를 다른 대기업들이 어떻게 받아서 자기 공장의 에너지원을 사용하는지 이 스토리를 올 1년 동안 지켜보시면 충분히 좋은 투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일기 때 했던 행동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종목 잘 엄선해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마지막 섹터는요. 어제부터 뜨겁습니다. 네. 네, 우주항공, 우주산업 관련 주제 한번 알아볼 텐데 역시나 트럼프, 미국 영향이겠죠? 네. 지금까지 우주 탐사는 국가가 주도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이걸 주도하게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스페이스X가 여러 가지 그 로켓들도 그렇고 팔컨이라고 그러죠. 그것들을 잘 발사하고
이걸 회수해서 다시 사용하면서 경제성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하지 못하면 다른 우주 개발하는 회사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트럼프가 자기 이게 이 취임사에서 네. 화성에 이 미국의 성조기를 갖고 가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MS 창업자 빌 게이츠도 민간 우주 기업인 스토크 스페이스에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라고 아마존 창업주죠. 이 양반도 블루오리진이라는 우주 개발 회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 회사도 제사형 발사체 뉴글렌을 발사 성공했습니다. 이건 스페이스X를 추격해 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 머리 위에 우주에다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고 합니다. 1km에 걸쳐서 태양광 패널을 우주에 깔겠다는 것이죠. 이게 우주의 싼사댐을 건설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발전하는 태양광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태양광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말 그대로 화성을 가기 위한 우주의 중간 기지로서의 에너지를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미국이 중국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나라도 우주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주청 청장이 취임하면서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목표를 어제 내놨습니다. 어제 내놓은 그 목표가 대단한 목표들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주 개발이라는 건 아직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화그룹이나 이런 데서 민간도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우주 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후진국이긴 하지만 이걸 쫓아가겠다고 투자를 하면서 대기업도 그렇고 민간 정부도 그렇고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민간 주도로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또 다목적 실용위성 6호와 7호도 올 하반기에 발사가 되죠. 이런 위성이 우주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거기서 쏟아지는 데이터가 엄청납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미국도 원하면 그거를 협조를 통해서 우리한테 사가야 되는 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산업은 아직은 돈을 벌지 못하고 우리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쪽이지만 이 한화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쏟아 부으면서 이 우주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 산업에 한화 시스템이나 제노코, AP 위성 같은 업체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 산업 관련 기업들까지도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좀 집중을 받고 있는데요. 모멘텀 좀 이야기해 주셨고 자율주행 태양광 그리고 우주 산업까지 저희가 섹터를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섹터에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우주 산업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네. 실제로 돈은 방위 산업에서 버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한화그룹의 계열사인데요. 한화 시스템이라는 회사입니다. 한화그룹 내에서 ICT 쪽을 맡았던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실제로는 방위 산업 쪽에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LIG 넥스원이 사우디의 천궁을 조 단위로 수출을 했는데요. 이 수출했는데 가만히 보면 뒤에서 웃고 있는 게 한화 시스템입니다. 왜? 미사일은 LIG 넥스원이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 미사일의 목표를 향해 제대로 날아갈 수 있게 레이더로서 조절해주는 그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한화 시스템이 1조 2천억 규모의 레이더를 수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화 시스템은 전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우주 산업도 그렇고 방위 산업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한화 시스템이 뒤에서 장사를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은 이번에 선박용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미국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말뜻은 우리가 미 해군의 MRO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해서 미 해군으로부터 이 한화 오션이 작년에 2척을 수주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선박 보안을 한화 시스템이 들어가서 합니다. 결국은 한화 오션이 수주해서 이 배를 수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실제 돈은 한화 시스템이 챙겨가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은 매수가 26,000원, 손절가 24,000원, 목표가는 4만 원을 일단 보시는데 일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분기별로 한화 시스템은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이게 다른 우주항공 그 업체들처럼 단순히 이제 R&D를 위해서 계속 쏟아부으면 적자를 보는 회사가 아니라 돈을 버는 회사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시고 분기별로 실적을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목표가 4만 원이 싸 보이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전문가가 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한화 시스템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주항공 모멘텀도 있고요. 방위 산업으로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앞으로 하나 그룹주의 시너지까지도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전문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취임식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행사장에서 수십여 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첫 행정명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78개를 즉각 폐기하는 행정명령의 폐기였습니다. 더불어 파리 기후협약 탈퇴, 남북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정부 율부 신설, 행정명령 등을 포함한 수십여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행정명령이 뭘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경제상식 미국의 행정명령입니다. 행정명령은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내리는 공식 명령인데요. 주로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에게 특정한 정책이나 행동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미국의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법을 집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거죠.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정책 변화가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1863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이나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인종에 따른 고용차별의 금지도 모두 행정명령이었죠. 미국 대통령들은 임기 동안 평균적으로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행정명령을 제정하는데요. 뉴딜 정책, 세계 제2차 대전 시기 대통령을 지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3,522개의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사실도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행정명령은 의회의 법률과 헌법의 범위 안에서만 유효한데요. 의회나 법원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각 주나 지역의 법원이 결정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연방법원이 판결을 통해 효력을 인정하면 효력 정지를 무효화할 수도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시절 4년간 220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이번 2기 정부에서는 더 많은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자신의 공약들을 빠르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마켓나우 2부에서 주시하며 잘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미국의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일단은 오늘 양시장이 계속 좀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해서 트럼프의 시대가 왔으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트럼프를 좀 환영하는 걸까요? 관련된 수혜주들을 좋게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긍정적입니다. 이러면 저희도 타야겠죠. 올라타야 됩니다. 지금 작년에 시장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트럼프의 수혜로라도 그런 손실들을 만회해야 되는 상황, 좋은 종목들, 업종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시장에서 완전히 증명이 된 조선 방산주,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방산주를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이동현 본부장과 파트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저희 조선주나 이런 방산주 지금 이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궁금해하십니다. 잘 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기분이 너무 좋으실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실 것이고, 아니면은 나 아직 조선방산 못 샀는데 여기 가버렸네, 포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언제라도 기회가 올 건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뭐 그전에도 조선주가 많이 올랐지만, 조선 방산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어제 저는 그냥 시장 딱 보면서 확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트럼프의 수혜주 넘버원은 확실히 조선이다. 그다음 뭐 방산 정도다. 이렇게 보였는데 파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취임 전에도 조선에 대해서 협력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왔었고, 그쵸. 그리고 어제는 취임사에서 에너지 관련 수출을 늘리겠다 이런 그쵸. 얘기도 있어서 조선은 향후 트럼프 2기 동안 이 4년 동안에 확실한 수혜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뭐 방산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대한 얘기보다는 뭐 멕시코에 대해서 약간 경계를 높이는 그 국경선에 대해서 국경지대, 캐나다나 멕시코 쪽이요. 그런 얘기들 했고, 그리고 각국이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니까 군비가 늘어나겠구나 이런 기대들도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한다 뭐 이러면서 석유 뽑아낼 거고 LNG도 뽑아낼 거고 천연가스 뽑아내면서 이거 수출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 에너지 쪽도 그렇겠지만, 그러면서 또 조선이 그러면 LNG 석유 어떻게 실어 나르냐? 자연스럽게 또 조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혜가 확실히 있을 거예요. 그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조선주가 사실 많이 올랐었고, 그쵸. 이거는 공급이 제약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수요들에 대한 기대들이 계속 장기화될 거다라는 건데, 지금은 그게 더 길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작년에 볼 때는 통상 조선주가 한 2027년이나 8년이면 실적이 고점을 찍고 이제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미국이 이런 LNG뿐만 아니라 군함이나 상선 여러 가지 협력들을 하니까 이 호황이 30년, 35년 계속 장기화될 수 있겠다는 걸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옛날에 조선주가 한번 예전에 이제 정말 이제 몇십 년 전에 조선주가 이렇게 한번 닻을 올리고 나서 쭉 그냥 빅사이클로 쭉 갔었잖아요. 맞아요. 주가가. 엄청난 대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 뒤로 완전 조선주가 소외됐다가 침체되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도 살짝 언급은 해주셨지만 그런 식으로 뭐 몇 년 단위로 쭉쭉쭉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부분이 중요한 지적인데, 말씀하신 그 기간이 2003년부터 2007, 8년까지 소위 슈퍼사이클이라 말하는 조선 슈퍼사이클이었죠. 장기 호황이 한번 있었고, 그때 주가 수준이 지금이 그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때랑 약간 결이 다른 건, 그러면 지금이 과열 양상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고, 예. 그리고 그 당시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바뀌었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는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물동량 소요들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쵸. 수요 증가의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 미국을 빼고 전 세계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만큼의 경기는 아니지만 지금은 그만큼 공급이 제약돼 있고, 미국이나 뭐 지역적으로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구간에 있으니까 앞으로 4년을 봤을 때 조선주는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보다 과열 양상은 훨씬 더 적은 느낌이에요. 어쨌든 트럼프가 4년 임기 있는 동안은 조선주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가 수준 아까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올랐단 말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조선주가 조금 쉬어가고는 있어요.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좀 쉬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올라요. 네. 1.5%, 55,500원까지 왔는데, 자, 이러니까 이제 조선주 미리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약간 고민됩니다. 네. 이걸 그냥 계속 끌고 가야 되나? 이 파트장님 말처럼 중장기적으로 그냥 빅사이클로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이 정도 왔으면 한번 조정도 나을 법 싶은데, 트럼프 수혜가
약간 이제 주춤해질 때 조금 꺾일 것 같기도 한데 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약간 놓이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추구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네, 좀 비중 조절도 일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365일 오르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작년 한 해 동안에 조선주 평균으로 70% 상승했고 연초부터 지금까지 또 50% 상승을 네, 했거든요. 계속 올라왔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이나 8년에 그 고점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 그때의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그 가치를 주는 거를 더 지금 많이 주고 있어요. 아, 그래서 꺾인다는 의미보다는 조선을 1년으로 봤을 때 한 7, 8달은 시장 대비 기대치를 하회하다가 이제 몇 달 사이에 오르는 게 조선주의 패턴이에요. 아.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는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뭐 3분의 수익 실현하고. 1을 줄이거나 하고 또 상황 봐서 더 늘리고 이게 단기적인 패턴이 아닐 거라는 거죠. 4년을 놓고 생각했을 때 뭐 그런 비중 조절 차익 실현들도 뭐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좀 올라왔을 때 뭐 답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챙겨놓고 또 그 자금을 가지고 기회를 봤다가 약간의 조정이 나오거나 쉬어갈 때 또 다시 좀 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네.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에서는 이제 다른 섹터랑의 우열도 있거든요. 지금은 다른 예. 섹터보다 조선같이 수혜가 집중되는 섹터에 몰리지만 뭐 지금 상황이 안 좋은 뭐 섹터, IT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섹터들이 또 주목을 받는 시절이 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선주에서 뭐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생각해서 일부는 조정해 가면서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그려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가 콕 집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땡큐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저희가 에너지만 이야기를 했지만 뭐 취임식에서 에너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사실 그 전까지 취임 전까지 올랐던 모멘텀은 사실 MRO 사업, 이 해군 함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뭐 이게 뭐 심리적으로 뭐 좋은 소식이니까 주가가 올랐다 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런 MRO 사업이 실적계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로 군함이나 이런 거 하면 제가 듣기로는 이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MRO 자체만 봤을 때는 뭐 미국의 연간 시장 한 20조 정도 뭐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이 얼마나 할지 몰라요. 그쵸? 지금 네. 작년에 한 것도 두세 척 정도 계약한 정도고 커지고 수혜를 받을 것 같긴 하지만 MRO만 가지고 승부를 볼 건 아니에요. 신조 건조를 해야 되는데 신조 건조는 뭐 300조 시장을 얘기를 하는데 이 MRO를 해야 신조 건조를 협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혜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지금 그걸 다 계산할 수 없어요. 그 군함의 전투 체계라든지 어디서 건조하며 어떤 식으로 승인을 해줄 건지에 대해서 미지의 영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확실한 건 안 하던 거예요. 그렇죠. 조선사들이 뭐 상선 그리고 해양 플랜트 뭐 이런 영역에서 안정화되고 수익을 많이 내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는데 여기에 군함 잠수함 같은 방산이 붙어주는 거니까 조선사로서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쵸. 관련된 업체가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인데 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그대로 주가에 나타났고요. 오늘도 아까 뭐 말씀드렸죠. 하나오션은 오늘도 올라가는 이유가 뭐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도 자연스럽게 뭐 조선 뭐 하나오션도 흑자 전환 될 것 같고 지금 조선사들 실적 너무 좋잖아요. 이제 실적 발표들을 곧 하나씩 할 텐데 전체적인 추이는 뭐 저희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고 올해도 더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네, 작년 한 해 동안에 뭐 거의 2배가량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요. 주요 조선사들 통합으로 봤을 때요. 올해도 거의 한 80% 이상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이 너무 좋아요. 원화는 약세로 가는데 조선은 다 달러로 거래를 하고 그쵸. 그 환에 대한 이익들이 반영이 그쵸. 되고요. 후판을 주로 원재료로 쓰는데 후판가는 중국 그쵸. 경기가 안 좋아서 되게 다운됐죠. 안정화됐어요. 그리고 인력 수급은 외국인 인력들이 근 2년 동안에 15,000명이 들어왔는데 인력들의 숙련도들이 올라가는 거죠. 공정들도 그렇네요. 그간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공정들이 효율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익을 내기 좋은 환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모든 조건들이 굉장히 다 좋아졌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달러 베이스도 이득이 되는 거고
뭐 숙련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숙련도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 한때는 뭐 통영 쪽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변화가 나타나네. 어쨌든 미국이랑은 MRO 사업을 뭔가 매개체로 해서 그걸 뛰어넘어서 함정을 우리가 수주할 수 있는 네. 그런 MRO로 신뢰를 쌓는 단계가 일단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방산 뭐 해양의 이 조선에서도 방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방산주들로 좀 넘어가 보면 방산주들은 사실 작년 탑픽이 방산주였어요, 그렇죠? 작년에 연초부터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중간에 한번 꺾였단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받은 것도 있었을 때 조정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작년 11월부터 변동이 커졌고 네.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종전에 대한 발언들을 계속 네, 그쵸, 수위를 높였어요. 본인이 취임을 하면 24시간 내에 종전할 수 바로 있다. 끝낸다. 예. 그리고 뒤에는 이제 100일 만에 종전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최대한 빨리 종전하겠다. 이런 식의 기류들이 있는데 네. 종전 자체가 뭐 평화랑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종전되고 그간에 납기가 짧으면서 고마진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몰렸었는데 대표적으로 폴란드 계약 같은 게 그쵸. 그랬죠. 그런 것들이 좀 슬로우다운하면서 천천히 계약이 되면서 방산주에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국내 정치 상황이 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으로 가다 보니까 뭐 이런 수출 계약이 잘 되겠냐 이 부분도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뭐 어제는 다시 좀 반등세를 나타내긴 했는데 뭐 트럼프 쪽에서는 그래도 뭐 어쨌든 뭐 나토 뭐 탈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모멘텀이 될 텐데 국내가 또 약간 최근에 문제가 되면서 한번 주가가 방산주들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뭐 늘 나오는 얘기잖아요. 방산 이 산업은 어쨌든 국가 대 국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불안정한 상황이니 뭐 폴란드 쪽에서도 지금 뭐 이걸 좀 늦추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3월 임박한 계약들도 좀 틀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쨌든 계속 방산주의 주가에 좀 부담을 줄까요? 출렁거리는데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수출 계약이 정부 주도로 정부가 100% 주도권을 쥐었냐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기업이 그 현지 정부나 기업들이랑 소통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뤄졌던 계약들이 잘 나올 거라고 현재 시점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만약에 정권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이 불확실성들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불안함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약간의 변동성을 예상하고 결국은 군비는 증강하고 한국 업체들의 수출은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네. 하반기는 안정화될 거니까 상반기에 좀 변동성 구간이 있다면 그걸 매수 기회로 활용해서 하반기 안정성을 대비하자. 지금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주의 오히려 조정은 기회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트럼프 쪽으로 이제 가봐서 트럼프가 어쨌든 한번 방산주를 출렁거리게 하긴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 지금 뭐 다 탈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WHO도 탈퇴하고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하고 뭐 이러면서 그 전에 또 트럼프가 항상 했던 얘기가 나토도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라고 과거에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나토 탈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방위비를 뭐 우리가 도와주지 않겠다 이런 식의 코멘트가 나오면 방산주에는 오히려 우리가 상승 모멘텀으로 좀 예상을 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종전이랑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랑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종전도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전을 하는 게 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평화의 분위기는 쉽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그게 전 세계 지정학적인 상황인 것 같고 그쵸. 네. 군비 증강 기조는 트럼프 입장에서 각자 해결해라 이런 게 기조기 때문에 자주목방해라. 네. 네, 그래서 이제 군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나 기치들이 계속 확장되어 간다고 하면 한국 업체로서는 수출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늘어나는 시장이 거죠. 많아지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모멘텀도 한번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봐야 되고, 뭐 어쨌든 지금 어제 조선 방산이 잘 간 이유는 트럼프의 수혜도 있겠지만
트럼프 수혜 플러스 알파로 어쨌든 실적 베이스가 잘 깔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것도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시장이 작년 연말부터 엄청 불안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적이 베이스가 되니까 그래도 가는 것 같은데 방산 쪽도 올해도 실적 뭐 기대해도 되겠죠? 네, 많이 올라갑니다. 잔고가 많이 늘었고요. 21년에 거의 25조 잔고였는데요. 방산 업체들 잔고가요. 지금 75조예요. 그래서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수출하는 물량들이 내수보다는 마진이 통상 높기 때문에 그쵸. 지금 수출 늘어나는 게 마진을 계속 높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업종, 조선 방산, 뭐 비슷한 궤를 같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파트장님께 탑픽을 하나씩 좀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선주 쪽에서 조선주는 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뭘 골라야 되지? 대형주를 골라야 되나? 아니면 기자재, 조선 기자재 쪽도 봐도 되나? 약간 고민도 되고 뭐 방산 쪽에서는 어쨌든 약간 조정이 나왔으니까 좋은 걸 싹 고르고 싶거든요. 탑픽 뭘로 보고 계세요? 조선은 바스켓으로 보셔도 돼요. 최선호주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 삼성중공업인데 그냥 다 좋다고 보는데 그중에 덜 오르는 관점에서는 삼성중공업 보고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 좋게 보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RG 넥스원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요.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덜 오른 종목들의 키 맞추기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선호하고 현대로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선은 뭐 ETF, 조선 ETF 이런 것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바스켓으로 뭐 분할 매수해 간다면 뭐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네. 올해 일정 저축하듯이. 부분 저축하듯이 이게 단기 사이클이 아니니까 그리고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탑픽까지 들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 이번 1월, 2월은 트럼프 수혜주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네. 뭐 조선 방산을 봤지만 또 이외에도 어떤 업종 섹터 좋다고 보세요? 제가 맡고 있는 것 중에선 전력기기나 건설 장비도 있는데 오늘 주가가 이제 상승해요. 미국에서 LA 산불이 크게 났고 그렇죠. 이 전력망에 대한 투자들을 계속 이거 해야 다 되니까. 교체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런 측면에서 관련된 전력 업체들, 현대엘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LS엘렉트릭 이런 업체들 그리고 건설 장비도 오르는데 결국 인프라 투자를 할 거라는 기대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 업체들이 두산 밥캣이나 HD 현대 인프라코, HD 현대 건설기 이런 쪽도 관심을 가져보실 만해요. 전력 기계는 많이 올랐지만 더 갈 것 같고요. 건설 장비는 아직 많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쉬웠죠, 전력 네. 건설 기계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방산 플러스 해서 건설 기계, 전력 기기 쪽도 좋다, 올해 좋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런 업종들을 트럼프 수혜 섹터로 종목들을 한번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궁금한 분들 많으셨을 텐데 우리 이동훈 파트장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저희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초대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이드토커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성화인텍 2007년도 고점 넘고 울분의 역사상 신고가 돌파, 쓰라린 상처에는 성광밴드를 붙여서 입김 호호호 불어, 피트 온자력 BHI 거의 원기호급 상승입니다. 자, 오늘 분위기가 좋네요. 자, 미국도 지금 급등을 했죠.
이번에는 다우 S&P 500 요 세트랑 나스닥 필반 요 세트가 좀 짝꿍을 바꿨네요. 지금 이게 그렇죠? 이게 원래는 요렇게 보통 움직이잖아요. 요 두 개랑 요 두 개가. 근데 오늘은 다우 필반이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4개가 다 올랐을 때. 어쨌든 자, 결국 다시 급등을 하면서 또 살려내는 모습. 야, 이거 뭐 죽지를 않아요, 이거. 잡초인가요? 예, 미국 주식 잡초예요. 안 죽어. 다우가 다시 또 44,000을 돌파했습니다. 이동평균선도 다시 다 뚫었죠? 지금 밑에 121선에서 마지막 보루에서 그렇죠. 뭐 여기다가 이제 241선, 뭐 481선까지 그릴 수가 있는데 보통 121선까지만 그려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으로는 마지막 이동평균선이었는데 그려놓은 것 중에 거기서 결국 급반등을 해가지고 다시 다 뚫었습니다. 10, 20, 60까지 뚫고 그 위로 쭉 올라가 버렸죠. 자, 이제 거의 어디까지 왔죠? 이 떨어진 부근에 한 대충 눈대중으로 보면 한 3분의 2 다시 올랐네요. 그렇죠? 여기서 한 3분의 2는 만회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결국 급등하면서 자, 이렇게 돼야 전환이죠.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올라야 됩니다. 자, 다우는 121선에서 시작했고 나스닥은 61선 여기 바로 아래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이 19,756 다시 한번 2만에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S&P 500입니다. S&P 500은 지금 더 강하죠. 이 121선에서 시작했는데 얘는 더 로켓볼을 쏘아 올려서 지금 6,000을 돌파하면서 나스닥보다 레벨이 더 위에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지금.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가장 많은 하루 상승폭을 기록을 했어요. 1.2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이게 거의 지금 작년 10월 달 고점까지 거의 갔네요. 이 필반도 드디어 그쵸? 이 밑에서 정말 멀미가 날 정도로 이 그림이 막 그 그림이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 그거? 약간 그 눈 그 뭐야? 어렸을 때 그 많이 보던 거 뭐 원리를 찾아라 막 아니 그 막 뭐 원리를 찾아가니까 막 그 헷갈리게 하는 거 있잖아. 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아이 해가지고 막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눈 돌 것 같은 그런 그림 같지 않아요? 이거? 막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막 어지러운데 그 어지러운 울렁거리는 걸 일단 어쨌든 간에 고점 저점이 지금 높아지면서 그렇죠? 울렁거리긴 하지만 어쨌든 저점 고점이 계속 높아졌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위로 가는 이게 10월달 고점을 돌파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마치 옥새에 지금 얽혀 있는 이런 게 풀리긴 하거든요. 자, 기대가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레드하이인가? 무슨 아이가 기억이 안 나요.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 자, 독일 닥스는 자, 미국이 조정을 받건 말건 여기서 이제 미국은 조정을 받아서 밑에 내려갔다 왔는데 여기서 그냥 독일은 한 번 더 쏴버리네요. 그냥 21,000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독일은 왜 이렇게 강하죠 지금? 자, 브라질이 일단 완전히 되돌렸습니다. 브라질. 그렇죠? 브라질도 지금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려는 모습이 갖춰졌어요. 지금. 그렇죠?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약하게 조정하고 다음 단계의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입니다. 자, 인도는 거꾸로 갔어요. 자, 인도가 지금 굉장히 좋지가. 인도는 거기서 한 단계를 더 파버렸네요. 신저점을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75,641. 1월 달 들어서 2024년도 저점까지 깨버렸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인도, 브라질이 여기서 갈려버리네요. 자, 상해입니다. 상해도 이제 숨을 돌렸긴 했지만 자, 이게 미국이 갈 때 중국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미국이 가고 뭐 유럽이 가면은 중국이 안 가요. 얘는 이상해 얘는. 그렇죠? 지금 강하게 반등을 못 해요. 지금 미국, 유럽이 강하게 반등을 해서. 자, 심천도 볼까요? 쟤는 그냥 자기네만의 세계관에 지금 같이 갇혀 있어가지고. 자, 심천도 상해보단 강하죠. 21선 위인데 자,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인도보단 좋죠. 자, 니케이도 지금 일단 반등을 해서 다시 박스권 중단 정도로 지금 올라온 모습이고요. 이것도 그 착시 현상 막 그 눈 보는 거 같죠. 너무 어지러워요 지금. 그렇죠? 이거 좀 이런 실타래가 풀렸으면 좋겠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대만도 상당히 어지럽죠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눈이 사파리가 됩니다. 너무 어지러워요 지금. 자, 얘도 한 박스권 중상단 정도까지 올라왔죠. 대만 가권하고 일본 니케이는 방향성이 없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 좋죠. 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121선 요거 미국하고 반대잖아요. 미국은 아까 121선까지 빠졌다가 밑에서 올라오는 거고 우리나라는 완전 역배열이니까 지금 올라가서 121선을 천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렇죠? 미국은 우상향을 한참 해가지고 조정을 받았더니 121선이 저 바닥 아래에 있었잖아요. 우린 지금 121선이 천장이에요. 거꾸로죠, 거꾸로. 우리는 121선이 천장, 쟤네는 121선이 바닥. 그래서 쟤네는 121선을 바닥으로 찍고 올라갔는데 우리는 이제 너무 파고들다 보니 지하에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천장에서 121선을 만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1월 달의 모습은 상당히 좋아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주째 쉬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그렇죠? 4주째 달려야 되는데 이게 하필이면 여기 또 연휴가 걸려 있는지 뭐 사람은 쉬긴 해야겠지만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더 강함죠. 지금 121선하고 물려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진짜 아쉽네요. 한 주 쉬면은 봉 5개가 없는 거죠? 일봉으로 따지면 5일 5거래일이니까 봉 5개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쉬어버리는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원달러 환율이 결국 무너져서 61선까지 갔습니다. 자, 이제 61선이 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권에 지금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하필이면은 그쵸? 이 원달러 환율이 61선에서 반등권에 있는 이 가운데 아까 전에 코스피지수 코스닥은 121선 저항권이에요. 또 여기서 교차점이 일어날 조금 확률이 있긴 하다. 그렇죠? 61선이 지지니까 여기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치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약간 조정에 들어갈 타이밍 또 올 수도 있다는 거. 자, 보겠습니다. 자, 유가는 이제 꺾였습니다. 유가는 일단 한 단계 꺾여가지고 좀 그 80달러를 찍긴 했지만 바로 찍고 턴을 해가지고 좀 안심이 되는 수준으로 내려갔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250억가량 팔고 있죠. 자, 개인 투자자가 따라붙지 않고 있네요. 오늘 1,5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누구도 이게 적극적인 부분이 없죠. 연기금이야 그냥 평생 그냥 사는 거고 그냥 주구장창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화수분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지금 개인 둘 다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대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다시 안 돌아서고 있어요. 자, 6,200억 사고 6,000억 가까이 다 팔아버리고 이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서 그래서 저기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 61선 지지가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하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그 달러를 받아서 나가잖아요. 그럼 달러가 없어지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매수세로 돌아서 줘야 아까 61선 반등이 원달러 환율이 깨지고 코스피 코스닥은 120에서 돌파하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안 붙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붙어줘야 그걸 돌파를 하는데요. 자, 미국입니다. 미국이 아주 다 좋았죠. 애플 빼곤 다 좋았습니다. TSMC 또 3.40 올랐고, 자, 일라이릴리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요즘에 많이 하라 그래가지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입니다. 일본, 12위에 소프트뱅크 그룹. 와, 8% 급등하고 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왜 오르는지는 다들 아시죠? 모르면 뒤에 알려드릴게요. 자, 미국 특징주는 오라클입니다. 자, 이 오라이비가 아니에요. 오라이비는 칫솔 그런 거고 오라클은 IT 기업이에요. 자, 비즈니스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스템을 개발 판매하는 다국적 IT 기업이고 이런 거 합니다. ERP 시스템, 그 기업에서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여러 부서를 관리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이 지금 CRM 고객 관리 시스템이죠. 그리고 공급망 관리 시스템 SCM 요런 것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한다. 그래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서비스형 플랫폼, 서비스형 인프라 서비스 이런 것들을 기업이 오라클에 돈을 구독형으로 내고 요 서비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을 많이 확보할수록 월 구독료가 많이 들어오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오라클이 지금 7.17 급등을 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급등을 했죠. 2024년 12월 이후에 쭉 하락을 하다가 다시 급등세를 지금 보이면서 172달러 정도로 마감했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귀주모테주 최근에 그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신한증권에서 신한이 아니라 우리나라 신한이 아니라 신한 중국 신한증권에서 나왔어요. 귀주모테주의 보통 비천 모테주 도매 가격이 작년 춘제에서는 2,700위안이었는데 지금 2,200위안 수준까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느끼는 거죠. 작년 춘제랑 올해 춘제랑 이 가격자 대표적인 모태주 가격 자체가 떨어진 게 백주 산업이 부진하다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다. 하지만 2025년 예상 PER은 13배에서 20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뭐 백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의 이제 그 심천의 CATL이죠. 이것도 신한증권에서 또 나왔네요. 2차 전지 업계 구조조정이 한층 더 가속화된다. 그런데 2차 전지 업계 주도주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높아진 효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오히려 리딩주는 그 구조조정당에서 망한 회사들의 점유율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더 좋게 된다는 지금 분석이네요. 이구환신이죠. 이구환신. 이게 한자죠.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꾼다. 그렇죠?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꿀 때 보조금을 주는. 그게 이구환신 제도예요. 그게 연장되어가지고 올해도 신에너지 자동차는 얘네는 신에너지라고 불러요, 이거를. 신에너지 자동차, 웃기죠, 좀 발음이.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기대 이상일 것이다. 근데 배터리 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 CATL에서는 좋다는 거네요. 그래서 추천주로 CATL, EV에너지, 고션 하이테크를 지금 이 신한증권에서 내놨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여기 보시면 도요타 모터스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이 ROE를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자,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리거나 뭐 이런 타인 자본을 땡겨온 게 아니라 자기 자본에 대한 이익률. 그러니까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은 그냥 쉽게 말해 그게요. 내가 이 기업의 도요타에 15%라고 하면 도요타에 내가 100원을 투자해서 15원을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본을 투자했을 때 회수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으면 좋은 거죠. 근데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려는 어떤 제조사들이 확대시키기 위한 저기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 제조사들이.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TSMC입니다. 자, TSMC는 여기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상승했는데 그게 바이든 전 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던 것 중에 AI 개발자들이 대중에 공개하기 전에 미 국가 안보를 야기할 어떤 위험도 공유할 것이라는 행정명령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걸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규제를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때는 AI 개발자들이 뭐를 개발할 때 이게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국가의 판단을 받아야 돼가지고 걸림돌이 있었는데 어제 트럼프가 서명해버렸어요. 그냥 바이든 때 그 규제를 없애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개발자들은 훨씬 더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빅테크 업체들한테는 좋은 거다. 뒤로 가겠습니다. 규제를 철폐해줬잖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 일본 특징입니다. 오늘 무려 지금 장중에는 8.29, 9% 가까이까지 올랐거든요. 자, 이게 왜 올랐죠? 통신업인데, 자, 왜냐면 통신 사업을 기본으로 하지만 2007년에 비전 펀드를 조성해서, 자, 이 손정희 회장이 이런 기업들이 엄청 우리나라 쿠팡은 지금 사실 별로 주가가 좋지 않지만 어쨌든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것 같아요. 우버, 디디 출신, 쿠팡, 페이페이, 위워크 이런 IoT 서비스에 투자를 했죠. 그리고 제일 큰 비중은 이 영국의 ARM 이거죠. 근데 미국의 스프린트 같은 회사에도 넣었고요. 일본의 소프트뱅크, 야후 재팬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한 비전 펀드들의 요 성과가 결국 저기로 이어진다. 통신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투자를 하고요. 이 자본주의 미소를 보십시오. 그때 손정 회장이 가가지고 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2배로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웃는 이런 자본주의 미소가 느껴지죠. 자, 트럼프 관련주에서 오르는 거예요, 지금. 급등하는 거죠. 지금 틱톡 CEO도 발이 달아가지고 갔더라고 또. 지금 앨런 머스크가 너네 틱톡 인수해도 돼?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중국의 어떤 쇼폼의 자존심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친구 데려가면 5만 원, 10만 원 막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5만 원, 10만 원 이제 청소년들이 당장 5만 원, 10만 원 급해서 가입은 시키는데 부모님들이 걱정하잖아요. 야, 너 그거 5만 원, 10만 원 벌려다가 네 정보 중국에 다 팔려간다. 그게 그냥 기우가 아니라 근거 없는 기우가 아니라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75일 지금 유예해줬습니다. 바로 틱톡 그냥 다 금지시켜버리려다가 75일 유예 기간을 줬는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75일 동안 앨런 머스크가 그걸 인수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그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소프트뱅크 그룹을 비롯하여 앨런 머스크는 물론이거니와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해서 틱톡 CEO, 중국 CEO까지 찾아가가지고 지금 트럼프한테 어떻게 하면 연을 이어볼까 다들 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도 소프트뱅크 그룹이 이 지금 20위 안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트럼프가 상황입니다, 지금은. 자, 섹터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해체가 4.0으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터치 패널 4.04, 그다음에 전선 밥솥입니다. 근데 이 밥솥 관련 조금 왜곡됐어요. 여기에 조선 기자재가 밥솥 하는 업체로 겹쳐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밥솥이 잘 나가서 꾹꾹 같은 게 잘 나가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되고. 자,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 해체, 터치 패널, 전선 요 정도네요. 자, 오늘은 원자력 발전소 해체가 지금 1위에 올라 있으니까 이 부분을 봐야겠네요. BHI가 17.41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이고요. 대창솔루션, 그다음에 코스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우진, 이게 뭐 원자력 관련주 하면 딱 그냥 떠오르는 기업들이죠. 한전그룹은 다 엮여 있는 것이고 당연히 한전기술, 한전 KPS. 그리고 현대건설은 건설주지만 옛날에 원자력 건설소를 같이 건설했기 때문에 항상 같이 엮여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BHI를 당연히 봐줘야겠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BHI가 아니네요, 이거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어제 한 게 나와버렸네요. 자, BHI가 원자력 관련주인데 뭐냐면은 그 경납고 있죠. 우리가 경납고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굉장히 그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 방사능 누출이. 그 경납고 안을 막아주는 방판을 만드는 게 이 BHI의 주력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자력이 원래는 지금 사실 굉장히 안 좋게 갈 뻔했잖아요. 이번 정권에서 화끈하게 밀었던 게 원자력인데 지금 계엄 상황 때문에 그게 물거품이 될 우려가 처했는데 어디서 살아났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우리가 트럼프는 친환경을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해상풍력이나 이 무슨 태양광을 그게 왜 친환경이나 이러고 있거든요. 고래 다 죽이지, 너네 산 다 깎아먹어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언론에서 그렇게 부르니까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그거를 멀리하고 오히려 원자력을 확대하고 석탄 석유 개발은 뭐 있는 대로 다 뽑으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주가 정말 기사회생을 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는 이번 정권에 지금 좀 피해를 보는 업종에서 오히려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도 트럼프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수모업을 다시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서브스턴스의 명대사를 패러디했습니다. 자, 기억하라. 피팅과 LNG 본행제. 당신은 하나다.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한 관점을 세팅하는 시간으로 오늘 마련했고요. 박순혁 작가 옆에 와 계십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생각할 게 굉장히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그렇고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으시고 예. 우리 작가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제 예. 어제 지난주 이제 방송에 이어갖고 이제 네. 올해 증시 되게 좋을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코스피 3,000, 이제 코스닥 1,000포인트는 쉽게 넘어가는 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예.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제 이유를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 이제 주가 떨어졌던 게 이제 너무 좀 과민 반응했던 부분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증시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이제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네. 이제 그 두 가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이제 한국 경제가 되게 올해 나쁘지 않을 거다, 이제 좋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예. 왜 좋게 이제 한국 경제가 앞으로 되게 이제 희망이 있을 건가라는 부분이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릴 이제 특히 디데스의 함정과 트럼프 2기의 이제 그 정책 이런 예. 부분하고 좀 관련돼 있다. 이제 예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작년에 그 우리나라의 수익률 보면은 거의 뭐 전 세계 꼴찌였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빼딱꼼불리 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예. 저점 매수 기회를 누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새해가 되면서 반등의 폭이 어느 나라 대비해서 못지않게 오르고 있는 분들이 나타나니까 예. 올해는 정말 국장으로 시작해야겠네라는 생각도 또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좋은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취임을 이제 해서 이제 트럼프 2기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트럼프 2기의 핵심 이제 정책 아젠다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중국 말살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라는 이제 요 내용하고 바로 이제 연결되는 건데 들어가시죠. 이제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은 기존의 강대국의 이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는 뜻의 용어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강대국 이제 미국이 새로운 강대국 중국이 부상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중국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이제 그게 트럼프 1기 때도 있었지만 이제 2기 때는 더 노골화되는 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얘기가 이제 나온 책이 투키디데스라는 분이 이제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쓰신 분이에요. 예, 요게 이제 그때 한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 한동훈 이제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 2023년에 그 유럽 출장할 때 이제 저 빨간 책, 예, 원서 같이 보이는 빨간 책을 이제 들고 가셨는데 사실 저게 이제 원서는 아니고요, 이제 번역서예요. 오른쪽에 있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이제 천병희 교수님이 이제 번역하신 책. 인데 그 한글책인데 이제 그 하얀색 그 책 표지를 벗기면 저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영어만 나오기 때문에 원서처럼 보이는데 원서는 아니고 저거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한글로 된 책이다. 저걸 제가 왜 아냐? 제가 읽어봤으니까 알죠. 네, 제가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투자 전략이 나오겠네요. 다음. 다 읽어보시는. 예. 이게 이제 옛날에 그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이제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이제 고대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간에 이제 전쟁이 있을 때 당시에 이제 역사책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얘기잖아요. 2000년도 훨씬 더 된 전의 얘기인데 이 얘기가 사실은 이제 다시 현대에 이렇게 이제 뭐랄까 유명해진 계기는 사실은 좀 오른쪽에 있는 이제 예정된 전쟁이라는 이 책 때문에 이 책에 이제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소개를 해서 사실은 그게 유명해진 거고요. 그래요. 홍보를 해줬군요. 예. 그 책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하버드대 교수 이제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님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당연히 중국 쪽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제처럼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제 공격하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한 일이 뭐냐면은 이제 시진핑의 책상 왕후닝이라는 정협 주석이 이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쓴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 교수를 초청을 해갖고 베이징에 책에는 그런 내용 있지만 그게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다. 말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좀 접대를 좀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베이징 가서 접대를 잘 받으신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예. 그 다음 보시면 거기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책 왕후닝 저 정협 주석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역사적 숙명이 아니다. 이제 책 쓰신 분도 좀 이제 한마디 거들어 달라 해서 이제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께서도 이제 한마디 거들어 주시고 이제 돈을 많이 챙겨갖고 오셨다. 그런 얘기고요.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하지만 다음 장에 하지만 트럼프 2기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취임을 며칠 앞두고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는데 시진핑하고 통화를 할 때 대놓고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시진핑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얘기들을 트럼프가 전화로 했어요. 그게 이제 무역 균형, 그 다음에 이제 좀비 마약으로 알려진 펜타닐, 그 다음에 틱톡 같은 다른 많은 주제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대놓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쪽 반응도 중미 간에는 일부 이견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대만 문제는 중국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에 관계된 일로 미국이 신중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중미 경제 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 윈윈으로 대결과 충돌이 우리의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이제 어조가 이게 뭐 외교적인 이제 그 수사기 때문에 이제 많이 좀 뭐랄까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 아주 강한 이제 대결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되는 이제 전초전 뭐 그런 얘기가 된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1월 11일 날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송이달 라이브라고 이제 쭉 나온 내용이 이제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좀 몇 개를 좀 갖고 왔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반중 그러니까 이제 중국 말살 정책을 지금 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 반중 전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미국과 경제 기술 동맹을 심화해서 이득을 챙겨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트럼프 저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제 국내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는 내용 중에 내용이 요새 뭐가 있냐면은 그린란드를 내놔라 덴마크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를 내놔라 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미친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를 하네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자극적이긴 하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요. 예, 상대방 그 한국 언론이 네네. 이제 중국의 이 뭐랄까 이제 공작금 이런 것들에 의해 갖고 많이 오염돼 있어서 이제 중국 쪽 시각으로 사실 하는 얘기고요. 이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중국이 북극 항로를 통해 갖고 이제 세계로 대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를 이제 미국이 파나마한테 돌려줬는데 이제 파나마 운하를 지금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란드도 그렇고 파나마도 그렇고 중국을 제어하는데 중국을 말살하는데 이제 이 목적이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제 대한민국 언론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거는 진짜 상당한 좀 문제라고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다음 2024년 대선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이 내놓은 공약이 무역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겠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게 관세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맞기 때문에 중국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는데 심각하게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최소 60% 관세율을 부과하겠다. 그 다음에 미국 기업에 대한 대중국 투자를 금지하겠다. 이제 미국 기업에 대해서 중국이 지분을 사는 것도 금지하고 네.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의 지분을 사는 것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얘기고요. 미국 역대 어느 정권 때부터 순도 높은 반중 강경파들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 많이 포진해 있고요. 대표적으로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서스 국방장관 이런 분들이 다 중국의 명줄을 끊어야 된다고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4년 11월 7일 이제 당선되고 이제 며칠 안 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12분 전화 통화할 때 미국이 중국하고 이제 앞으로 뭐 전쟁에 가까운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군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업에서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유명하죠.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고 다음 지금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그동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약진입니다. 중국이 이제 산업이 한국 산업하고 지금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 산업이 이 약진한다고 하는 거는 그 반대편에서 한국의 산업이 위축된다는 걸 의미해요. 예, 최근에 이제 10년 동안 대한민국 증시가 이제 박스피를 못 벗어나고 지지부진했던 거는 배당을 적게 해서가 아니고요. 예, 주주 친화 정책을 안 해서가 아니고요. 중국한테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그게 핵심이고요. 그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제 뭐랄까 애로사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저가 수출이라는 거죠. 예. 근데 저 과잉 생산과 저가 수출에는 중국 공산당의 이제 이 뭐랄까 부당한 보조금 같은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 무역 질서도 해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그동안 뭐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에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거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다음. 우리나라에서 뭐 석유, 화학, 철강 전반적으로 저가 중국산이 그렇습니다. 와서 그렇습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키면서 예. 어려워진 기업들도 있었던 예, 사실이죠. 그게 이제 경제를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이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지를 지금 내비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국의 첨단 제조 시설을 유치하면서 중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새판 짜기에 나서는 미국에게 한국은 최고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예, 하는 거고요. 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원자력, 바이오 같은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트럼프 위기의 강력한 대중국 압박 업체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숨쉴 공간을 열어주는 호재이자 중국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한국이 최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기존에 이제 지난 한 10수년간의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외교 정책은 안미 경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는데 이거를 안미 경미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이라는 노선으로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이제 말씀을 제안을 하고 계신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세상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위기에서 대중국 이제 말살 정책을 폈을 때 이제 수혜를 볼 업종을 딱 3개만 딱 꼽아보면 먼저 조선, 두 번째가 원자력, 특히 이제 SMR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전기차하고 배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전기차가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조선 쪽 보면 그 안덕근 산업장관이 1월 10일 날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미국을 방문한 첫 사례고요. 네. 예. 가서 한 얘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국 말살 정책 관련해서 한국의 경제하고 미국의 산업하고 이제 같이 협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오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컨스텔레이션 호위함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게 될 텐데 이제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 한 척당 10.5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1조 5천억 정도. 예. 저게 이제 한 20척 정도가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거니까 예. 저것만 해도 대략 한 30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거고요. 보고 꽉 차겠네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이제 99척이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한 척당 한 3천억 정도 되니까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30조 원 정도 되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전기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 다음. 결국은 이제 선박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조선 산업은 지금 쇠퇴한 상태여서 지금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사실 한국, 중국, 일본 딱 3개가 있는데 이제 일본은 또 미국의 뭐랄까 이제 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 만들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제 그 사항을 들여다보면은 일본에 지금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있는 기업이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 해양연합, 가와사키 중공업, 미쓰이 ENS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미쓰이 ENS는 이제 그 건함 사업을 이미 철수를 한 상태고요. 네. 가와사키 중공업은 잠수함만 건조하고 뭐 그런 게 거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뭐 대다수의 물량이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중국 제거를 위해서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트럼프 군함에서 이제 우리는 군함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더는 군함을 만들지 못한다. 중국이 이제 지금 군함을 크게 늘리는데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동맹국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주문한다는 얘기를 1월 6일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방장관 후보자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최우선 과제는 건한 사업이 될 것이다. 이제 한국의 조선 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음 장 보시면. 두 번째는 원전입니다. 예. 요 원전 관련해서도 이제 그 우리 저기 산업부 장관께서 이제 인 장관께서 이제 안 장관께서 가셔갖고 이제 다양한 많은 얘기를 하셨고 이제 최근에 가장 좀 걸림돌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그 지식재산권 분쟁이었는데 요번에 가셔서 이제 역할을 하셔갖고 요 부분도 이제 깔끔히 좀 해결이 된 상태고요. 다음 보시면. 요 이제 원전을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요 그 RE100하고 CF100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네. RE100은 재생 에너지로 기업 전력의 100%를 운용하자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자발적 캠페인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CF100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 프리 100이라 그래서 이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이제 에너지원을 사용하자 하는 이제 그런 캠페인인데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원자력
같은 부분이 CF100에는 이제 포함이 되는데 RE100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RE100에서 지금 CF100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넘어가는 상태다.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네. 원자력의 이제 중요성이 최근 1, 2년 사이에 되게 이제 그 중요성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장 보시면 결국 이제 중국을 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이제 원자력 산업을 미국에서 또 마찬가지로 많이 해야 되는데 최근 40년 동안 미국이 원전 단 한 개도 짓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기술 원천 기술은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제 실제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원전 산업이 앞으로 되게 이제 뭐랄까 빠르게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여지가 있겠다. 다음 장 보시면 세 번째로 이제 전기차하고 배터리인데 중국 공산당은 이 나라가 직면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하며 대등한 적이다. 중국은 의무와 책임을 무시했고 대신 우리의 희생을 바탕으로 거짓말과 사기, 절도 해킹을 통해 초강대국의 지위를 얻었다. 그들은 소련이 결코 갖지 못했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와 기술, 산업, 과학, 경제, 지정학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와 같은 길을 계속 간다면 10년이 채 지나가도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거의 모든 것들이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 겁니다. 네. 요번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내각으로 등용된 이제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이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저런 얘기들을 다 쏟아낸 거고요. 이제 미국의 국무부 장관은 한국의 내무부 장관 플러스 이제 외무부 장관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워풀한 건데 이제 외교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데 그 외교를 전담하는 사람이 저렇게 대놓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이 뭐랄까 아주 이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이 지금 이제 미국 국무부 장관이 됐다는 거고요. 딱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요 책의 내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금속이라는 책이 있는데 결국 이 책의 핵심은 중국이 그 희귀 금속 대부분을 독점 생산하는 걸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아까 이제 그린란드를 이제 미국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요것도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라고 이게 22년 10월 달에 나온 건데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 전기차하고 2차 전지를 이제 약화를 시켜야 이게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IRA를 이제 시행한다 하는 얘기를 저 책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트럼프가 이제 취임 당시에 뭐 행정 설명할 때 이제 EV mandate is gone 해서 이제 전기차 의무화 조항을 폐지했지만 이 IRA는 중국을 말살하는 그 이제 트럼프의 핵심 아젠다의 중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이 IRA는 건드릴 가능성은 제가 봐서는 아주 이제 없는데 말 자체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이제 중국 쪽의 편에서 있는 한국의 언론들이 이제 말도 하지도 않은 IRA를 폐지하겠다 해서 이제 주가를 많이 떨어뜨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다음 장. 23년 2월 20일 날 이때 이제 되게 화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은 이제 IRA가 22년 8월 달에 통과됐고 그 다음에 23년 2월 달에 중국이 이거 IRA 필요 없다. 이거를 다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서 이제 그때 많이 화제가 돼서 이것 때문에 2차전지 주가도 많이 떨어졌던 게 포드가 CATL하고 이제 LFP 배터리를 우회 합작하는 예, 그 얘기를 이제 대대적으로 막 보도하면서 한국의 2차전지 산업 큰일 났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근데 저거를 무산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밑에 보시면 3월 12일 날 포드 CATL 합작 공장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상원 의원이 IRA 보조금 못 주게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얘기했던 상원 의원이 방금 아까 소개드렸던 지금 미국 국무부 장관으로 지금 등용된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입니다. 예. 그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되게 이제 뭐랄까 강력한 반감을 갖고 있는 국무부 장관이 지금 이제 국무부 상원의원이 지금 국무부 장관이 지금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어서 바로 1월 7일 날 이제 중국군 기업 명단에 CATL하고 텐센트가 포함됐습니다. 예, 다음. 요번에 이제 그 안 장관께서 이제 미국 가셔갖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등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투자 기업 관련 정책이 급변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면담에서 그간 미국의 산업통상 정책에 부응해서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늘린 결과 양극 공급망 연계가 모두 강화돼서 대미 투자 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IRA는 폐지되지 않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 다음. 그런데 이제 예, 가시죠. 다음. 예. 아, 그 다음 페이지로요. 예. 예. 지금 이제 아까 그 전장에 이제 그 요번에 취임식 때 이제 트럼프가 GV80을 이제 타고 나타났던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이제 그 플로리다 마라라고 해서 이제 워싱턴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갈 거잖아요. 그 에어포스 원 타기 전에 탔던 차가 GV80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제네시스를 미국에 넘겨라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저게 넘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네시스를 미국에서 생산했으면 좋겠다. 이제 미국 제네시스 공장에서. 띄워준 트럼프 얘기고요. 네. 다음 넘기시면 현대차하고 GM이 지금 아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다음. GM하고 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GM의 강점이 미국 정부와 말이 통하는 몇 안 되는 회사라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는 그때 당시 진짜 그렇습니다. 나오긴 했어요. 예. 과거에 보면 이제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언제 나온 얘기냐면 이제 1952년에 찰스 윌슨이라는 이제 이분이 이제 GM 이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국방장관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에 이제 국방장관 후보로 이제 택해졌고 이때 이제 상원 청문회에서 GM 출신으로 한평생 GM의 이익을 추구해온 GM맨으로 미국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GM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과연 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이제 찰스 윌슨이 한 얘기가 GM이 좋은 거는 미국에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국민기업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민기업은 GM입니다. GM하고 손잡고 같이 현대차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K배터리 다음 장 K배터리 이제 북미 생산 설비가 이제 LG엔솔, SK온, 삼성세대가 있는데 이들이 다 손잡고 있는 회사들이 GM, 그 다음에 포드 같은 그리고 스틸란티스 같은 미국의 가장 이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이제 우리로 치면은 삼성전자 같은 그런 기업들하고 손잡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강화된다고 하면은 예, 이제 아까 현대차나 그 다음에 이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국민 기업이라고 지간이들과 협력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박순현 작가님은 올해 이제 트럼프 2.0 시대의 탑픽 3로 조선, 원전, 원자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배터리 좀 말씀을 해주신다. 네, 그 전기차 쪽이겠죠. 여러분도 잘 그 논리를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은 박순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이 온통 트럼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일 또 중요한 실적 발표가 있어서 오늘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이러니까 저희가 SK 하이닉스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1월 7일이었어요. 연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오면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했는데 뭐 조회수도 좋고 댓글도 달아주시면서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면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실적 이러니까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입니다. 내일 아마 장 전에 출발하기 전에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분기 영업이익 지금 8조 원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고 지금 시장에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도 계속 늘어난 상황 이러면서 4분기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 가운데 아마 1위를 기록할 것이다. 삼성전자를 제치고 제친 지는 뭐 몇 분기 됐죠. 그러면서 또다시 1위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SK 하이닉스는 이제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의 작년 연간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칩 관련 쪽에 영업이익이 15조 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SK하이닉스는 작년에 23조 원대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거보다 더 늘어나면서 33조 원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뭔가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HBM 때문에 격차, 이런 기술력은 벌어지고 있고 시가총액은 두 종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절반 50%까지 도달했습니다. 새해 주가가 SK하이닉스 연초에 지금 27% 올랐고 삼성전자는 0.2% 뭐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데 자, 이러면서 계속 이 시가총액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2025년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총액 절반까지 끌어올라왔습니다. 이 격차가 이제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다가 SK하이닉스는 좋은 이야기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트럼프의 AI의 부스터까지 달았습니다. 뭐 HBM 이런 것들을 견조하다라는 건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HBM 매출 비중이 42%까지 늘었으니까 고부가 같이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젠슨 황 CEO, 최태원 회장 관계 너무 좋죠? 팀 엔비디아의 주축입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5천억 달러 AI 인프라 투자안을 발표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HBM을 더 쓸 수밖에 없겠죠. AI 칩을 더 쓰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SK하이닉스 이제 트럼프 AI의 부스터까지 받으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내일 실적을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뭐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련주, 우주항공 AI 그리고 원자력 상승하는데 그런 테마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전문가를 사칭하는 그런 콘텐츠 프로그램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 잘 유의하시면서 선별 옥석 가리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오전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